안녕하세요. 사례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포와 방배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이 있어서 청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한 것도 문제지만 모아둔 돈도 3억밖에 없어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대금 납부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자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 혹시 추천을 한다면 어느 지역을 더 추천을 하는지, 또 내 집 마련을 위한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내 집 마련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공덕 1구역 재건축 단지, 그래서 단지명으로는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그리고 방배 5구역 재건축 단지 DH 방배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마포와 강남에서 충분한 물량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상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두 사업지 모두 이제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문제는 이제 당첨이 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세보다는 분양 가격이 낮기는 한데 일반 분양가가 사실 5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이제 목돈을 또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한 세대 무순위 청약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경쟁률이 뭐 8만 대 1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어렵게 당첨이 됐던 수분양자분이 분양대금을 납부를 하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계약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됐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좀 더 다각도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도심 주택 공급의 뭐 70% 이상은 대부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업지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처럼 일반 분양분에 도전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좀 따져보실 수가 있겠죠.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구역 내에 이제 낡은 주택 같은 것들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새 아파트와 교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1대1 교환이 아니고요. 싼 값으로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분양가의 절반 또는 한 70% 수준으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이제 현물 출자를 하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문의를 주신 분처럼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취득을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에 비해서 이 방배 5구역이라던가 뭐 공덕 1구역 뭐 이런 곳들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첨되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점이 하나의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장점은 조합원 입주권 취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을 좀 많이 묻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사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언제 입주하게 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 반면에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하고 일반 분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2, 3년 안에는 입주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되는 총 세대수를 보시면은 1100세대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일반 분양 세대가 상당히 많죠. 465세대. 이거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용 5구형, 전용 84형이 넉넉히 나오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좀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제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구역이다 라고 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한 2,100만 원대 책정이 됐었어요. 일반 분양가는 지금 예상하건대 한 5천만 원 평당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전용 5구형 20평대 기준으로 해서 5억 4천만 원의 분양을 받으시는 거고요. 전용 84형 기준으로 해서는 7억 원 정도의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전용
전용 5구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당 5천만 원 계산해보면은 12억 5천 정도, 그리고 전용 84형 기준으로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 그러면 공덕동 주변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비교를 해보시면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가장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세대수는 1700세대 정도, 그래서 공덕 1구역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근데 여기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전용 5구형이 지금 16억에서 17억대 형성을 하고 있고, 전용 84형이 19억에서 21억대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은 4억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는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배 5구역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DH 방배죠. 이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보통 이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재개발은 뭐 단독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기존에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것들도 이제 있었죠. 지금은 없어진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재개발처럼 보이지만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손실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외해도 되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례율이 100%면은 비용과 수익이 같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은 재건축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서울에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100% 초반대 나오면은 그렇게 나쁜 비례율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200%가 넘어가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도 넘는 한 1700세대 정도를 분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입지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일반 분양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방배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분양 가격은 대략적으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평당 그 책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제 그 전용 84형 기준으로 했을 때 방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22억에서 26억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도 뭐 28억에서 32억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배 5구역에 뭐 청약 당첨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가 시세보다 적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분양대금 자체를 마련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3억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자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공덕동 주변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애호개역 근처거든요. 공덕 1구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공덕 7구역이나 뭐 6구역 같은 곳들도 초기 재개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던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소규모로 좀 진행되는 개발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집값도 어느 정도 이제 여력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로 개발을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오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이제 진행이 되는 단지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배동 주변을 보시면은 이제 방배동 자체에도 이제 여러 재건축 단지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배 뭐 7구역, 14구역, 13구역 같은 곳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5구역 같은 경우에도 좀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소액으로 이제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배동 재건축 쪽은 사실 3억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주변을 보시면은 사당 이수 쪽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동작구청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과 신통기획으로 이제 사당 이수 쪽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구역들을 좀 잘 보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3억대로도 충분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서 투자를 하시면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곳 더 추천하는 곳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어느 곳이 되든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약 당첨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둘 다 청약을 넣어 보시고 당첨 후에 고민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스와 DH 방배 재건축 단지를 살펴봤고요. 주변에 적은 투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에 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